요즘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. 나이가 들수록 콧물이 나는 거 있어요. 그럴 때 곤란하잖아요. 아유, 옆에 사람. 근데 이제 고개를 예배드릴 때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. 조금 있으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가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아서 콧물이 막 나요. 이게 이제 젊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더라고요.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? 예, 내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네.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. 여러분 다 손가락으로 네. 이게 코 옆을 살짝 양쪽으로 당기고 네.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? 오, 어떠세요? 코에 바람이 더 시원하게 들어오는 느낌인데요? 이게 대부분 코를 양쪽으로 당기면서 네, 숨을 네. 쉬면 시원하다고 느낌이 드실 텐데 네. 뻥 뚫리는 그 차이가 네.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면 네. 이건 사실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게 만성 비염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근데 제가 사실 비염이 좀 있거든요. 진짜. 네, 진짜로. 또 있어요. 뜨거운 거 먹을 때 네. 혹시 콧물 양이 많아지거나 이러지 않으시나? 뜨거운 거 먹을 때 안 흘리는 사람 있어요? 자, 이것도 비염입니다. 에? 비염 증상의 하나이고요. 또 하나, 자고 일어났을 때 코가 꽉 막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자, 이것도 비염 증상입니다. 와, 뭐야.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했던 행동 대부분이 사실은 다 비염 증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만약에 말씀하신 게 모두가 비염이라면 결국 비염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년층에서 3명 중에 1명은 이 비염 환자라는 33%라네요. 보고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많은 숫자죠. 예. 이게 사실은 젊었을 때 이게 경미했던 증상들을 이게 치료를 놓치거나 또 방치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아니, 비염은 그냥 코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? 그럽니까? 우리 코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숨 쉬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산소를 들이마시고 네.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네.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코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.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숨 쉬는 기능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.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코에서 네. 들이마시면 거의 90%의 먼지는 다 코에서 걸러지거든요. 이 코가 해줄 수 있는 공기 정화 기능이 없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는 폐로 내려간다. 이게 코 속에 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털들이 있는데 이걸 선모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1분에 1000번, 1500번 막 이렇게 피팅 쳐요. 그래서 생기는 먼지들을 삭삭삭삭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선모 기능이 입에는 없어요. 그러니까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, 박테리아, 세균, 뭐 유해 물질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폐로 직행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필터가 없는 거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사진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이게 코로 걸러지지 못하고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이 폐에 고름이 가득 찬 상태, 그러니까 폐 농양이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. 폐는 진짜 약한 기관이거든요. 먼지나 근데 연기 이런 게 흡입되면 그게 이제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. 문제는 이걸 이제 폐 스스로가 청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픈 걸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가벼운 숨 차는 증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이제 상태가 심해지면 폐는 이 감염된 부분을 아주 딱딱하게 섬유화시켜 버리거든요. 근데 이 섬유화되는 부위가 점점 더 넓어지면 이 폐가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영영 숨을 못 쉬게 되는 겁니다. 야. 아니 저는 사실 비염 심해지면 좀 불편하긴 해도 그냥 입으로 숨 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였네요. 예. 이 비염은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를 하죠. 근데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에 염증이 생기면 다른 부위에서도 염증이 같이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잘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비염은 같은 염증이긴 하지만 다른 염증성 질환과는 조금 차별되는 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네. 염증을 일으키는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하고 우리 몸이 직접 접촉하는 부위라는 겁니다. 콧물이라고 부르는 노란 액체들이 사실은 다 염증이라고 봐야 합니다. 사실 이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든 발생을 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져요. 그런데 코의 염증은 이렇게 직접적인 염증 물질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응이 더 심각한 겁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 비염 염증은 몸에 굉장히 강한 염증 반응을 발생시키거든요.
비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질환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다 이제 비염과의 상관관계를 인지 못하고 이 각각의 질환만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될 때가 많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 강한 염증을 일으키는 비염이 이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이죠.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염을 그냥 방치하고 특별히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어떤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. 이게 생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비염도 중장년,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. 산소가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. 또 입으로 공급이 되어도 이 오염된 산소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이 두 개의 장기, 이게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. 바로 이제 뇌와 심장입니다. 지금 이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서 막 두통까지 오잖아요. 두통 오다가 뇌졸중까지 올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이제 비염 환자는 이 뇌졸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. 거기다 이제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뇌세포가 죽어버리게 되죠. 그렇죠. 이게 이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 굉장히 놀라운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뭐예요? 노인성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의 70%가 네. 치매 검사 결과에서 경도 인지 장애로 나타났다고. 70%요? 이건 근데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 비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선한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면 뇌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. 이런 양질의 산소 공급 차단은 심장에도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됩니다.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수면 중 심정지 발생 위험이 54%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비염은 그 자체만으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최대 45%까지 증가시킵니다. 6년간 만성비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을 추적 관찰해 봤더니 대조군은 1000명 중 5.09명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한 데 비해서 만성비염 환자는 무려 8.49명이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합니다.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코염증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면서 심각한 심장질환까지 유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야, 이게 비염 때문에 말 그대로 생명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